안녕하세요. 탐나는 대물 권미란입니다. 립스틱 효과 다들 알고 계시죠? 1930년대 미국의 경제 공황기에 나왔던 경제 용어입니다. 불황일수록 저렴한 비용으로 기분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팔린다는 뜻인데요. 요즘은 립스틱 대신에 매니큐어라고 하네요. 글로벌 시장 리서치 전문기업 NPD 그룹에 따르면 2012년도에 그 수치가 있는데요. 매니큐어 판매량이 전년 대비 32% 전 세계 증가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신세계 백화점 자료를 보면 2012년 매니큐어 매출이 전년 대비 200% 늘었습니다. 바야흐로 이 뷰티 산업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가 이 매니큐어라고 하는데요. 매니큐어로 기분 전환하시는 여자분들 진짜 많으세요. 그리고 정말 단돈 2, 3만 원으로 명품을 가질 수 있는 백화점에서도 그렇죠.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자, 오늘 수요일의 대물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 서초지점 황정훈 과장, NH농협증권 코엑스지점 윤정식 대리, 토러스투자증권 여의도지점 송일주 주임 나오셨습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남자들은 넥타이 효과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넥타이 사시면서 기분 전환을 하시나요? 저는 전혀 공감을 못 하시네요. 저는 제가 사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희 어머님께서 누님과 어머님께서 사주셔서 네. 저는 기분 전환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아예 안 사시는군요. 네, 저는 주로 서점 누가 가서 사다 주니까. 책을 사서 50%도 못 보지만 책을 사면서 기분 전환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공감해요. 비웃으시는 송주임님. 넥타이는 자주 사세요? 저는 넥타이 사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색깔 있는 넥타이 사게 되면은 괜히 그 다음날 차고 나가면은 제 기분도 올라가고 이 립스틱 효과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새 옷 입고 밖에 나갈 때 막 기분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기분이 막 좋아져요. 황 과장님은요? 저는 넥타이는 네. 주로 이제 백화점의 그 되게 매대. 예쁜 거 하셨네요. 예, 매대라고 하죠. 이제 고급 메이커를 이제 1년 지난 거 한 3만 원에 많이 현명한 팝니다. 소비십니다. 예, 박스라든가 이런 메이커 3만 원짜리 그런 걸로 많이 구입을 하고 주로 스트레스 푸는 데서는 IT 기기 이런 거. 제가 은근히 이래봬서 얼리 어답터라서 그런 거를 샀다가 또 다시 중고로 팔기도 하고요. 마음에 안 들면. 그런 걸 자꾸 써보고 이런 거 좋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함께 하겠습니다. 수요일장은 오늘 수급 개선이 일어나면서 코스피가 연고점 부근까지 바짝 다가섰습니다. 업종 테마 보시죠. 음악 콘텐츠 사업 부문에 집중하던 엔터테인먼트사들이 사업 다각화로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수익원을 다양화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원을 발굴하여 미래에 대비하려는 것인데요. 이에 엔터테인먼트사의 주가도 함께 출렁이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엔터주 외에 엔터 신흥주들이 최근 돌풍을 일으키며 상승세입니다. 로엔의 경우 1월 연초 대비 주가가 약 70% 상승했고 IHQ는 연초 대비 30% 넘는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키스트의 경우 상승률이 제일 높았는데요. 연초 대비 3배에 가까운 주가 상승률을 보이며 금일 상한가로 치솟았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특히 중국 시장에서 한국 엔터테인먼트사의 선전을 전망하고 있는데요. 콘텐츠 사업을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소득 수준이 높아져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중국 시장에서의 다양한 수익원 창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신한류 열풍으로 한국 콘텐츠가 올해부터는 중국의 문화 콘텐츠의 대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며 과거보다 강력해지고 다양해진 문화 콘텐츠가 높은 성장성과 수익성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엔터주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상승세를 지속할 수 있을지 오늘 탐나는 대물에서 토론해 보겠습니다. 네, 탐나는 대물 오늘 엔터주입니다. 엔터주 그동안 대물에서 많이 다뤘었어요. 12월 초에 엔터주, 그때 SM, 로엔, 와이즈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순위가 나왔고요. 뭐 이후에 고 PR주에서도 로엔이 올라갔고 또 3월에 엔터주 다루면서 이때 좀 신흥 강자 쪽이 우리 상위권 차지했었죠. IHQ, 사마네트웍스 이런 종목들이 있었고 뭐 2분기 스타주 하면서도 음원주, KT뮤직 뭐 이런 것들 올라왔었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대물이 탄생하게 될지 좀 기대해 보면서 엔터주 얘기해 보겠습니다. 핵심 차트부터 짚어볼게요. 윤정식 대리님. 네, 그 엔터주라고 하면 사실은 뭐 매매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종목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뭐 전과는 좀 달라진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전에는 뭐 테마주 성격으로 좀 많이 급등락을 반복을 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실적이 좀 개선되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면서 기관 쪽에서도 굉장히 좀 좋은 시각으로 그렇게 좀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져온 부분은 한국의 1인당 GDP 추이 차트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들이 먹고 마시고 쓰는데 가장 좀 형편이 좀 어려웠을 때는 먹고 마시고 사는데 좀 급급하다가 이제 좀 살만해지면 이제 여가 쪽으로 좀 많이 눈을 돌리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내 엔터가 성장하는 그런 급등세 부분들도 사실은 국내 1인당 GDP가 네. 어느 정도가 도달하고 나서 2만 불 정도 됐을 때부터 좀 성장세가 굉장히 좀 세졌었거든요. 그리고 중국 GDP 추이를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우선은 네, 중국 GDP는 이제 7.5% 정도로 거의 성장률을 맞추겠다고 했으니까요. 많이 성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1인당 GDP가 2만 불 정도 됐을 때부터 우리나라에도 연예인 부자가 나오면서 엔터 관련 주식들도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을 보였었는데요. 이런 부분들 보면은 국내에서도 1인당 GDP가 이만큼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1인당 GDP의 성장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그리고 어느 정도의 금액이 도달했을 때에는 엔터주들이 충분히 엔터 산업 자체가 성장을 많이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요 국가별 1인당 연간 영화 관람 횟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프랑스, 한국, 미국, 뭐 가장 좀 눈에 많이 띄는 게 한국이 가장 많이 영화를 보고 있는데요. 1년에 4편 정도 이렇게 보고 있다고 나왔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0.3회라고 합니다. 1년에 0.3회면은 3년에 한 편 정도 영화를 보고 있는 건데 하지만 이 지금 현재 우리 국내에 비해서는 굉장히 조금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국의 인구 자체가 워낙 크고요. 그리고 0.3회라고 하면 앞으로 1년에 1회, 2회 정도만 보더라도 성장 속도가 굉장히 좀 빠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화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중국에 많이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다면 아직도 중국에서는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연간 영화 관람 횟수 두 번째로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음원 관련 부분입니다. 음원 다운로드와 스트리밍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요. 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다운로드에 대해 있어서 좀 불법 다운로드가 좀 많았던 시기가 있었고 조금 지나면서 이제는 유료 다운로드에 대한 그런 뭐 곡당 몇백 원 정도를 해서 유료로 다운로드 받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다운로드는 대부분 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운로드에 대한 산업은 어느 정도 좀 정체를 겪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부분을 메워줄 수 있는 부분이 스트리밍 부분입니다. 스트리밍 같은 경우는 다운로드를 받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재생을 시켜서 듣는 그런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1년에 약 한 50% 정도로 성장을 하고 있고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트리밍 가격 자체도 정상화가 되어가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운로드보다는 스트리밍 쪽에서의 어느 정도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사업성이 남아있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세 번째는 음원 다운로드 관련된 차트를 준비했습니다. 네. 앞서서 뭐 연예인 주식 갑부가 탄생하기 시작한 때 GDP 가지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또 나온 기사 보니까 중국의 방송 미디어 영화 쪽에 엔터주들이 IPO하면서 또 이런 연예인 억만장자가 중국에서는 속출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중국 같은 부분은 아직까지 그쪽에 있어서 좀 억만장자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리스크가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중국에서 최대 부호 중에 몇 번째 부호인데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런 기사를 제가 며칠 전에 봤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깨끗하게 올라왔는지 중간에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봤으면 좋겠고요. 네.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억만장자가 발생하는 빈도수가 엔터 쪽에 있어서 빈도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이 충분히 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퀄리티 자체가
국내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엔터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좀 노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국내와 중국에 있어서의 그런 제휴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뭐 투자에 충분한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아무리 거부이더라도 단칼에 정리가 되는군요. 깨끗하지 않은 네. 네, 중국에서 그렇군요. 자, 그러면 송일주 주임님은 어떤 차트 가지고 오셨나요? 예, 제가 보는 뭐 엔터주 같은 경우는 일단 저는 중국 쪽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중국 정부에서 여유법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원인 중에 하나는 저는 그 한류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엑소나 뭐 상속자들 아니면 별그대 등의 다양한 콘텐츠들이 중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한국의 문화가 이제는 중국인들의 발길을 한국으로 돌릴 수 있는 이런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뭐 한국 한류의 파급 효과로 인해서 이제 한국 여행자 수가 이제 2014년에도 530만 명에서 2018년에는 960만 명까지 한 2배 가까이 증가한다는 그런 기록도 있는데요. 앞으로 해서 계속해서 중국인들은 더 많이 넘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제가 이제 갖고 온 차트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음악 시장 규모에 대해서 갖고 왔습니다. 중국 콘텐츠 시장 같은 경우는 세계 3위 정도 되는 수준으로 굉장히 큰 시장인데, 반면에 이제 음악 시장 같은 경우는 세계 20위권 정도 되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시장으로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불법 다운로드 같은 것들이 이제 기승을 하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그래도 이제 중국 정부에서 앞으로 불법 음원 퇴치나 아니면은 저작권 보호에 대해서 좀 이제 온라인 음악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런 규제도 강화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2012년도에 온라인 음악 시장이 이제 전년도 대비 2011년도 대비해서 한 300% 증가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는 이제 음원 쪽으로 해서 더 성장을 해서 이제 콘텐츠 시장 가까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 대형 기획사들 같은 경우는 중국으로 진출하거나 동시에 이제 중국 쪽에서 신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수들 앨범이나 콘서트들이 이제 흥행을 하게 되면서 중국 사람들의 이제 팬덤을 형성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이익률이 높은 MD 상품들을 기획해서 소비하게 함으로써 이제 국내 엔터주들이 과거에는 국내에만 치중했다면은 앞으로는 일본을 시작해서 뭐 중국을 넘어서는 이제 동남아시아까지 이제 진출하면은 확대될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는 내수주 위주의 엔터주였다면 진짜 앞으로는 수출주로 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엔터주 업종이라고 하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감성을 소비하는 업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기에 큰 변화가 없고 꾸준하다라는 장점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엑소를 좋아하는 팬들 같은 경우는 30, 40대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10대에서 20대 사람들이 좋아하게 됩니다. 이 10대에서 20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보통 합리적인 소비보다는 감성에 치우친 소비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요. 네. 특히 이제 중국 대도시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1가구 1자녀 정책을 쓰게 되면서 그 중국 자녀들을 거의 이제 소황제식으로 자라나가지고 오냐 이렇게 하면서 그 소비 성향도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감성에 치우친 소비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따라서 한국이나 일본보다 더 많은 감성적인 소비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구매력이 높은 인구들도 한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네. 중국 시장이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 따라서 향후 이제 엔터사들이 중국 쪽으로 진출해서 얼마나 성공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뭐 엔터사들의 뭐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황정훈 과장님 엔터주 핵심 차트 짚어주세요. 예, 저도 한 3개 정도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가 일단 이제 그 한국에서 LTE를 이제 도입하고 나서 그 데이터 소비량, 스마트폰의 데이터 소비량이 얼마나 증가했는가 그 차트입니다. 이거를 이제 보는 이유가 일단 이게 2012년도에 저희가 이제 LTE 서비스가 이제 시작이 되고,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연두색, 4G. 그러니까 이제 LTE 비중이 확 늘어나는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 한 2012년도 9월이든가요. 그때 이제 LTE 폰으로 이제 바꿨었는데요. 그 3G 폰과 LTE 폰의 이제 가장 큰 차이가 이제 속도고, 속도로 인해서 결국 가능하게 했던 것이 동영상 서비스였죠. 과거에 이제 우리가 2G를 쓰다가 3G 스마트폰을 쓸 때 그 큰 변화는 인터넷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뭐 간단한 게임 정도 이거였다면은 3G에서 4G로 넘어갔을 때는
동영상이다. 네. 그럼 동영상이다. 그럼 그런 관점에서 스마트폰 LTE가 이제 많이 팔리고 그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스마트폰 부품업체라든가 뭐 스마트폰 제작업체 아니면 통신사 이것들보다도 오히려 패러다임 자체는 동영상과 연관된 그런 오히려 뭐 엔터 업종이라든가 방송 네. 서비스 업종 이쪽에 오히려 더 수혜를 볼 수 있었다. 이게 되겠고요. 지금 중국이 LTE 서비스를 올해부터 본격 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꼭 2년이 늦은데요. 작년도, 재작년도에 우리가 이제 바이오나 헬스케어 업종이 뜰 때 우리가 일본이나 선진국이 바이오 헬스케어 비중이 시가총액 비중, 뭐 GDP 비중 대비 높다. 의료 장비의 그런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선진국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방향성을 점을 쳤었거든요. 네. 중국은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그 점을 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중국이 LTE 서비스를 시작하고 3G에서 4G로 넘어가면서 동영상 이런 것들에 관한 그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를 할 텐데 거기서 우리나라 엔터주가 수혜를 볼 수 있다. 만약에 중국인이 엑소의 뮤직비디오를 모바일로 동영상을 본다. 그러면은 실제로 SM에 잡히는 수익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동영상을 봤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네. 오늘 한 건 보고 SM의 수익 얼마 이렇게 잡히는 건 아니지만 네. 지금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무슨 어떤 예를 들면 이제 별그대 같은 것들 이것을 보고 뭐 1회 뭐 1,000원을 내고서 보고 이 1,000원의 수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파생되는 수익들. 네네. 그러니까 김수현이 별그대 이후에 CF를 300억을 찍었거든요. 네. 5편으로. 이런 파생되는 수익들이 중요한 거고요. 기계적으로 막 한 건에 500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으로는 대물이 될 수 없습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엔터주를 보시면 좋겠고요. 네. 예, 두 번째는 이제 그래서 미디어 이용 시간이 증가했다라는 차트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 3G 폰 때까지는 TV를 전혀 보지 못했었거든요. TV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뭐 주식 공부하고 또 뭐 밖에서 또 술 한잔 하고 이러느라 뭐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근데 스마트폰 특히 이제 LTE로 바뀌면서 출퇴근 시간에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근데 그렇다고 하면은 글쎄 출퇴근 시간에 방송을 본다면은 저 같은 경우는 뭐 드라마나 예능을 보겠죠. 뭐 음악 사이트, 뭐 뮤직뱅크를 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좀 LTE로 인해서 방송을 보는 여가 시간을 활용해서 방송을 보는 시간이 늘어났고 그것은 결국 드라마나 예능을 잘하는 제작사나 엔터주가 좀 더 수혜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중국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중국 내에서 이제 엔터사들의 위상이 좀 바뀌고 있다. 네. 충분히 인식이 되고 있다. 지금 먼저 이제 YG 같은 경우는 작년 7월에 그 유쿠라고 해서 중국의 그 동영상 1위 업체입니다. 여기와의 제휴를 통해서 독자적인 채널을 만들었는데 조회수가 한 7,700만 건. 뭐 우리나라 인구수보다 많은 그런 조회수인데요. 뭐 단순 조회수이긴 하지만 그 양이 참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다는 거. 그렇게 좀 네. 이후에 창출될 수 있는 그런 잠재 수요를 아주 많이 갖고 있다는 거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뭐 차트는 이제 SM의 그 엑소가 중국의 그 음악 프로그램에서 1위를 했다는. 신곡이 1위 했네요. 예, 신곡이 지금도? 1위 했습니다. 5월 달에 이제 하더니 아주 따끈따끈한 차트인데요. 네. 압도적으로 1위를 했다는 모습입니다. 전 으르렁이 좋던데. 예, 저도 중국. 으르렁, 뭐 지금 저도 가끔씩 듣는데, 예, 뭐 중국은 또 다른 노래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 예. 예, 어쨌거나 지금 전 세계에서 뭐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가 이제 중국인데요. 네. 지금까지 기존 엔터주들이 주로 일본에서 매출이 이제 발생되는 해외 매출이라고 하면 거의 일본에 집중돼 있었었는데 중국으로 이렇게 좀 다른 대접을 받고 있다. 충분히 그렇다고 하면 결국 음원 쪽이나 이런 방송, 예능 이쪽에서 모두 인식이 바뀌고 있고 충분히 좀 대물스러운 요소를 갖고 있지 네. 않나 좀 정리하겠습니다. 아, 정말 엔터주의 잠재력 대단한 것 같아요. 뭐 유튜브의 클릭수로 정말 싸이가 월드스타가 됐듯이 그런 클릭수 그 통계 그리고 모바일의 어떤 그 스트리밍되는 동영상들을 통해서 피어나는 그 부가가치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엔터주가 좀 어려운 게
콘텐츠 자체의 흥행 예측도 어렵고요. 그리고 또 갑작스러운 어떤 사고나 사건, 그 아티스트의 사건이 될 수도 있고, 그 업체의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주가가 많이 움직이는 것, 실적 등락이 좀 있다는 것, 어닝 쇼크가 나왔다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가, 이런 게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자, 최근 들어서 엔터주의 사업 다각화 얘기 계속 나오죠. 저희 대물에서도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집중을 했었고요.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 또 세 분 대물의 의견, 엔터주의 사업 다각화 잘 되고 있다고 보세요? 충분히 성장 동력으로 떠오를 만한 것들 많이 보이시나요? 없으신가요? 제가 먼저 좀, 네. 저는 충분히 사업 다가 잘 되고 있다. 그런 측면인데요. 사실 음원만으로, 그러니까 국내 음반 시장이 가장 호황이었을 때가 96년이더라고요. 그때 음반 시장이 4천억이었고, IMF 직전이었는데, 뭐 그때만 하더라도 뭐 100만 장, 200만 장, 뭐 밀리언셀러가 막 나오고, 네. 그 이후에 사실 음원은 시장 규모가 좀 내리막길 탔습니다. 지금은 그 절반 정도 규모. MP3가 이제 대중화되고 또 뭐 불법 다운로드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수익이 많이 줄었는데 네. 그럼 결국 필연적으로 눈에 보였단 말이죠. 엔터사 입장에서 이게 네. 시장이 좀 이렇게 가물어 가는데 네네. 그에 맞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해외 진출은 뭐 필연적이었었고 네. 과거에는 가끔 이제 뭐 예능 프로그램에서 JYP 원더걸스가 뭐 진출해서 눈물겨운 스토리를 이제 방송에서 보지 않습니까? 뭐 네네. 앞에 뭐 음반 가게 앞에서 뭐 자기 CD를 홍보하고 참 어렵게 진출했었습니다. 그나마 좀 자본력 있는 엔터사가 직접 가서 미국이나 일본에 가서 뭐 직접 나눠주는 등에 참 어렵게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어쩌다가 이제 흥행을 하게 되고 그런 식이었는데 지금은 SNS가 등장을 하면서 네. 싸이가 뭐 대표적이겠죠. 국내에서 잘했을 뿐인데 네네. 그게 해외에서 인정을 받게 되고 해외에서 아주 히트를 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작년인가요? 뭐 전체 뭐 검색수를 따져봤더니 슈퍼주니어 슈즈가 레이디 가가보다도 검색수가 더 높았다. 예, 세계 1위에 지금 아니, 싸이는 왜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세월호 때문에 지금 네. 나와서 자기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공연을 할 수 없다 이런 것 때문에 좀 이제 맞아요. 엔터주가 세월호 여파도 사실 꽤 컸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러면 성장 동력이 될 만한 다각화, 네. 해외 진출 말고 또 뭐가 해외 있다고 진출, 생각하세요? 예, 그래서 결국 예. 이제 해외 진출로 인해서 네. 한 번 더 이제 그런 극복을 한 거죠. 시장 네네. 자체의 그 감소를 극복을 했고 그 이후에 글쎄요, 뭐 엔터사의 이제 수입이라면은 그런 음원 수입이 있겠고 방송 출연료가 있겠고 또 CF 수입이지 않습니까? 네네. 가장 큰 거는 제가 봤을 때 CF 수익과 그것과 연관되는 그런 파생된 뭐 산업의 수익이라고 보거든요. SM 같은 경우에는 뭐 자사의 그런 가수들의 콘서트, 중국에서 콘서트를 하면 그것과 연계된 여행을 상품을 만든다던가. 네. 뭐 그럼 저는 여행 상품 그게 될까? 이 생각도 사실 들었어요. 글쎄요. 잘 되나요? 잘 될까요? 글쎄요, 뭐 저는 가수보다는 뭐 네. 드라마와 그 배우의 파생된 수익을 좀 더 높게 보는 편인데. 네네. 글쎄요, 전에 겨울연가가 히트치고 배용준 연예인이 이제 히트를 쳤을 때 네. 그것과 연계된 일본의 그런 소위 아줌마 뭐 분들의 그런 여행 수익 상품이 상당히 히트를 많이 쳤었거든요. K-팝보다는 드라마다. 예, 그쪽에 조금 더 집중하는 편이고 네네. 그것은 아까 제가 준비했었던 그 차트와 그런 흐름에 따라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보고 싶고 일단은 그런 해외에서 뭐 중국이면 중국에서 뭐 예를 들면 김수현이 이제 별그대를 찍고 히트를 친 다음에 중국의 프로그램에서도 한번 진출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브레인 쇼였던가요? 그게 뭐 시청률 2.6%를 치면서 아주 대박을 쳤다고 하는데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시청률 1%, 2%만 돼도 대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결국 그 이후에 중국에서의 그다음 관련 상품들에 대한 CF 매출. 네네. 뭐 단위가 다르니까 중국에서 CF 예. 매출 단위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면 뭐 중국이라는 해외 진출이 가장 큰 어떤 사업 다각화의 모멘텀,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을 사업 다각화다라고 예. 보시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음반 시장의 어려움을 해외 네. 진출로 타결을 하려고 했는데 네. 해외 진출로는 뭐 잘 안 됐었지만 SNS의 등장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우리가 해외 진출하게 됐고 또 그 해외 진출을 한 뭐 하나의 히트 상품과 히트 배우가 있으면 그것으로 인한 창출되는 부가 수익이 네. 아주 크다. 연계된 수상품 수익도 있지만 그 부가된 수익들 네. CF 수익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아주 클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예,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뭐 공연이나 뭐 음원은 계속 있었지만 여행이나 패션, 화장품 그리고 뭐 그런 것들 해외 진출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해외 진출을 통해서 들어오는 뭐 광고 수익 등등이 있는데 여기서 성장 동력이 될 만한 사업 다각화 딱 하나 꼽아본다면 특별한 게 있으세요? MD 상품이라고 저는 볼 것 같아요. 최근 네. 들어가지고 앨범이 옛날 과거에 안 팔렸는데 최근 네네. 들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 엑소의 100만 장이 팔렸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그 업체들이 그 사진 속에다가 에디션을 포함시켜가지고 멤버 에디션 이거 하나 찾으려고 수십 장을 사는 팬들이 있더라고요. 카드같이 예, 그죠. 그거를 네. 사겠다고 하는 그런 마케팅 때문에 오히려 앨범이 뭐 100만 장이 팔린 거 진짜 아닌가라는 10년 만에 100만 장 판매고가 그죠.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도 또 다시 뭐 네. 100만 장이 팔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서 그런 부가가치 상품들이 좀 팔릴 수 있다. 왜냐하면 그거는 자체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수익성도 굉장히 높고 이렇게 잘 다른 MD 상품으로 수익이 크게 나는 업체가 있나요, 혹시? 지금 현재 네. 업체로는 일단은 SM 같은 경우가 뭐 목베개나 네. 뭐 티셔츠 이런 거 하나인데 뭐 SM이 제일 잘하고 있어요. 예, 8만 원 이렇게 하니까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책정해 놓으니까는 명동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거기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윤 대리님은 이거 여쭤볼게요. 중국의 그 한류 열풍이 형성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신흥 엔터주들 말씀하셨던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나왔잖아요. 키스트, IHQ 등등 이런 것들이 판도를 바꿀까요? 그러니까 대형 엔터주, 신흥 엔터주. 그 신흥 엔터주 네. 같은 경우가 사실은 좀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최근 들어서 뭐 김수현 신드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키스트를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뭐 키스트에서 드라마를 수출한 그런 부분들, 뭐 그 회당 3만 달러니까 회당 한 3천만 원 정도 받고 송출을 한 건데 그 부분들보다는 김수현이 뭐 CF로 벌여들인 그런 금액들 그리고 별에서 온 그대 자체를 통째로 그 제작한 작가부터 해서 PD 스텝까지 전부 다를 데리고 오고 싶다. 중국에서 그런 제의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가격은 2.5배를 주겠다. 국내 네네. 제작한 그런 정도로 부르고 있고 그리고 김수현 자체가 중국에서 벌어들인 부분들 포함하면은 충분히 한 명이 회사 하나보다도 더 많은 그런 수익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최근 들어서는 그러니까 전에는 일본에 있어서의 그런 영향력이 절대적이었고 네. 그리고 폭발적인 성장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되는 매출이었습니다. 뭐 콘서트라든지 음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예상이 되는 매출이었는데 이렇게 드라마로 인해서 신드롬을 불러일으키고 심지어는 그 중국인들은 맥주의 그런 맛을 싫어합니다, 사실은. 맥주의 그런 시큼한 맛을 싫어하는데, 그래서 맥주를 원래 안 먹습니다, 중국에선 잘. 그런데 최근 들어 치맥 열풍이라 그러면서 맥주를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본인들이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의 맛임에도 불구하고, 이 신드롬이 얼마나 컸으면 맥주가 그렇게 많이 잘 팔릴 정도이기 때문에, 네. 네, 그런 정도의 신드롬이라면은 이런 김수현을 기반으로 해서 키스트 같은, 뭐 예를 든 회사지만, 충분히 급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 별에서 온 그대가 편당 3만 달러 정도의 수출을 했는데요. 최근에 방영되고 있는 닥터 이방인 같은 경우는 7만 5천 달러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이 몇 개월 차이도 안 나는데 편당 이런 수출한 금액 자체가 팍팍 뛰네요. 네, 2배 이상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네. 충분히 작은 기획사를 신흥 기획사라고 하더라도 예. 성장에 있어서는 충분히 밸류를 줄 수 있고 기대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대목 때문에 사실 한류가 진짜 주식시장의 새로운 또 꿈이 되는 건데요. 신드롬 자체가 신흥 엔터주가 판도를 바꿀 만한 충분한 힘이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두 분 동의하세요? 아니면 다른 의견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네. 보진 않는데요. 일단은 뭐 키스트 같은 경우도 작은 업체는 아니거든요. 신흥 업체라고는 하지만은 네. 배용준이라는 탑 배우가 있기 때문에 그 업체들도 진짜 큰 업체인데 중대형 업체들이 앞으로는 그냥 이 시장을 그냥 과점 시장으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냐면 이제 SM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인피니트 같은 울림 엔터테인먼트를 최근에 인수했고요. 그 다음에 IHQ도 큐브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했고, 그 다음 로엔 같은 경우도 시스타가 있는 스타쉽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중대형 업체들이 작은 업체들을 인수하게 됨으로써 그들의 규모를 더 크게 되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큰 업체들만이 살아남고 이들이 제작한 뭐 드라마나 이런 곳에 자기네
배우들을 넣게 되면은 결국에는 큰 업체들이 더 많이 갈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더 들고 있습니다. 맞아요. 생활용품에서도 뭐 LG 생활건강이나 많은 기업들이 M&A를 통해서 진짜 성장을 해왔는데 엔터도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그러면 M&A를 할 수 있는 자금력이 있는 기업을 골라서 그렇죠. 투자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예, 지금 일단은 예. 상장되어 있는 업체들은 거의 다 자금력이 굉장히 있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네. 재무 구조가 많이 안 좋은 업체들도 보이나요?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있긴 네네. 있는데 뭐 웰메이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급등했지만 작년보다 재작년 같은 경우 적자를 많이 심하게 났고 예단이죠, 예단. 예, 그렇죠. 그 업체가 있는데 그런 업체들을 좀 조심하고 나머지 이제 좀 자금력이 풍부한 그런 업체들 선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엔터주가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황 과장님. 너무 많이 올랐다는 측면에서 좀 평가절하될 수 있을 만한 요인이 있지 않을까.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글쎄, 뭐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걸 차트만 보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펀드 매니저들은 차트를 보지 않습니다. 예, 차트가 뭐 급하다고 못 사면은 뭐 영영 못 사기 보나요? 때문에 예. 일단 뭐 글쎄요. 밸류에이션을 봐야겠죠. 성장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그런 프리미엄 그리고 네. 이제 밸류에이션인데요. 지금 사실 차트는 좀 올랐지만 밸류에이션이 높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뭐 5년 평균 뭐 PER이라든가 네. 5년 평균 뭐 이익, 이익률, 이익의 증가율, EPS라든가 이런 것들 비교해 보면은 오히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SM 같은 경우에 2년 전에 PBR이 한 6배, 7배 정도 됐었거든요. 퍼가 한 30배에서 50배 수준이었습니다. 2년 전에. 근데 지금 글쎄 올해 예상 퍼가 20배 정도 수준. 정도 PBR도 3배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다소 올라왔지만 과거에 그 높았던 수준에 비하면은 아직도 뭐 절반 수준에 비교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업종 평균치나 타 산업과 비교해도 네. 중국 소비 테마와 비교했을 때 네네. 얼마 전에 호텔신라 뭐 퍼 200배라고 네네.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거에 비하면은 뭐 아직 충분한 수준이기 때문에 싸군요. 예, 엔터주. 중국 소비 싸네. 예. 중국 소비 테마에 엮인 업종군에서는 예.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고 과거 평균치와 비교해서도 네. 높은 편이 아니다. 차트의 가파름으로 인해서 못 사게 된다면은 그래서 얼마 전 이 방송 때 시멘트주 하면서 네. 성신량의 차트가 너무 급하다고 못 사는 거 아니냐고 다른 분들이 말씀하셨었는데 결국 그때 8,000원이었는데 13,000원 훅 갔거든요. 예. 차트로만 보실 네. 종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진짜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점점 부풀어 오르고 있어요. 아직 그 피크아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주가도 아직은 싸다. 두 분도 싸다고 생각하세요?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많이 오르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밸류에이션 자체가 지금 PER 같은 경우 20배 그리고 올해 만약 기준인데 올해 안 나오게 된다면 30배 가까이 되는데요. 네. 이 업체들이 일단은 이 정도 실적이 그러니까 원래 엔터주들이 SM을 비롯해가지고 지금 실적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옛날에 가지고 실적이 굉장히 안 나와가지고 폭락한 적도 있고 이런 실적에 대해서 안정성을 좀 준 다음에 네. 그냥 중국에 대한 성장성을 비춘다면은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레벨업 돼도 충분히 상관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레벨업 되겠네요, 그러면. 일단 중국에서 실적이 나오는 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김수현 뭐 이런 거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말로만 300억이 아니라 진짜, 예, 진짜 딱 그런 분기 계약을 보고서에 딱 찍혀야. 그렇죠. 그러니까 계약을 이렇게 했다 이런 걸 딱 예. 보여주면은 그렇게 네네. 되면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하지만 숫자가 찍히고 나면 좀 늦을 수도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또 잘 판단을 하셔서 진입을 하거나 또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윤 대리님, 오늘 키스트가 또 장 후반에 상한가를 가더라고요. 왜 그래요? 뭐 이유가 있었나요? 제가 찾아보니까 오늘 없던데. 오늘은 뉴스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냥 오후장에 올랐어요. 네, 그냥 올랐어요. 그러니까 사실 중국에 가보면 바로 알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그 친척분이 중국에 사시는데 제가 뭐 김수현 뭐 거기도 그런 게 있냐라고 여쭤봤더니 네. 뚜레쥬르 빵집과 파리바게뜨 빵집이 있는데 국내에서는 뭐 어느 빵집이 더 잘 된다 이런 것보다는 좀 위치가 중요하고 뭐 이런 부분이 좀 더 영향을 미쳤던 것 같은데요. 바로 옆에 빵집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두 빵집이. 근데 뚜레쥬르 앞에는 김수현의 판넬이 붙어 있고요. 파리바게뜨 앞에는 김수현이 없습니다. 뚜레쥬르는 미어 터졌고요. 파리바게뜨는 그냥 평범한 그런 가게로 전락했다고. 우리나라는 정반대잖아요, 네. 사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뚜레쥬르가. 그 판넬 하나가 네. 거기서 뭐 물건을 많이 산다고 뭘 더 주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네, 그런 부분을 본다면 얼마나 네. 엑소의 요즘에 카드 드는 하나가, 네, 전에 판넬 하나가. 그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좀 볼 수 있는 것 사람의 마음이 같습니다. 뭔지.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엔터주가 대물인가 간단하게 결론 내려보고 바로 종목 얘기할게요. 황 과장님, 대물입니까? 예, 아까 저는 이제 신흥 엔터주가 네. 갈 수 있냐 안 갈 수 있냐 저는 질문 안 주셨었는데요. 네. 두 가지 측면에서 갈 수 있고 또 대물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간단하게요? 간단하게인가요? 예, 간단하게면은 이제 대물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예. 일단 KBS 월드라고 이제 우리가 해외여행 가면은 그 TV 틀면 우리나라 채널 실시간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아주 인기가 되게 좋다고 합니다. 실시간으로 특히 거기서 가장 인기가 좋은 프로그램이 뮤직뱅크거든요. 전 세계에서 실시간으로 뮤직뱅크를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히트될 만한 가수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신흥 엔터주가 갈 수 있다고 보고요. 신흥 엔터주에서도 잘 훈련된 가수가 나오면 바로 실시간으로 해외에서 반응이 오기 때문에 충분히 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나. 예, 그런 관점이고, 두 번째는 특히 이제 중국 관련해서 중국의 방송국 개수가 180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은 방송국이 갑이 아니라 제작사가 갑이고요. 제작사는 몇 개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이렇게 웰메이드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제작사가 몇 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렇게 손을 뻗치는 그렇죠. 거군요. 반대로 우리나라는 방송국이 몇 개 없고 네. 제작사가 수백 개이기 때문에 네네. 제작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제작 수익을 내려면은 중국으로 건너가야 되는 거죠. 중국에서는 영업이익률이 40% 가까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럼 결국 기회에 따른 중국에서 우리나라의 그런 웰메이드된 프로그램이 네.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충분히 대물이 될 수 있다고 보겠고요. 글쎄요, 지금 트렌드적인 측면에서 저는 중국 관련주 시즌3다. 이렇게 좀 이름 붙이고 네. 싶은데, 시즌 1이 이제 중국 관련 제조, 조선주나 화학주, 2는 이제 오리온, 라겐나카 같은 이제 1차 상품들. 지금 중국에서 짝퉁이 다 나왔습니다. 오리오 초코파이라든가 라겐나 짝퉁이 다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주가 못 가는 거거든요. 중국 관련주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3차 도저히 중국에서 짝퉁을 만들 수 없는 산업. 예. 지금 엔터주 김수현의 짝퉁 글쎄요. 굉장히 좀 추리하다고 해야 될까요? 별세 짝퉁도 힘들겠군요. 추리할 것으로 상상이 됩니다. 김수현 짝퉁은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충분히 대물이 될 수 있다. 네. 라고 보겠습니다. 송주희님, 대물인가요? 예, 이미 대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실적 안정성만 더 가해진다면 올해 대물로 충분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윤 대리님? 네, 중국에서 가처분 소득도 증가를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경기가 좋아지고 있고, 드라마, 광고 시장 쪽에서의 그런 규모 자체가 굉장히 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엔터주들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나오는 엔터주들 중에서도 드라마 한두 개 정도만 크게 성공할 수 있다면 충분히 대물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엔터주 키워드 맵 간단하게 가볍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엔터주들이 공연, 음원 판매에서 사업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는데요. 여행 상품, 패션, 화장품, 다양한 사업 다각화가 성장 모멘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M이 최근 엑소의 컴백에 순항하는 듯 하다가 갑작스런 소송에 휘말렸죠. 엑소 M의 리더 크리스가 SM을 상대로 전속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엔터주들 세월호 참사 여파도 있었습니다. 각 방송사 음악 프로그램이 세월호 사고로 한 달 정도 결방되면서 가수들의 활동이 저조했었고, JYP 엔터테인먼트는 대표 박진영 씨의 부인이 유병원 세모그룹 회장의 조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엔터 대장주들이 세월호 소송, 또 물량 부담 등등으로 주가가 출렁이는 동안 신흥 엔터주들 부상했죠. 로엔키스트, 웰메이드, 어닝 서프라이즈 있었고, 드라마의 중국 흥행 소식도 있었습니다. SM이 중국 최고의 IT 기업 바이두와 전략적인 업무 제휴를 맺고 중국 시장 본격 개척에 나섰습니다. 키스트도 텐센트 투자 유치 기대감이 있었는데 좀 무산됐어요. 하지만 여러 중국 기업들과 또 투자 유치 얘기들 오가고 있다고 합니다. 한 중국 언론에서 이 김수현의 올해 상반기 중국에서 벌어들인 돈 328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주가를 움직이는 동력이 됐었고요. 또 삼성증권이 최근 분석에서 신한류가 중국을 강타하면서 2012년 처음 흑자를 기록했던 문화 콘텐츠 수출이 올해 2조 원 시대가 열릴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자, 세 분의 엔터주 대물 종목 베스트 3 한꺼번에 공개하겠습니다. 윤정식 대리는 1위 사마네트웍스, 2위 로엔, 3위 SM, 송일주 주임 1위 IHQ, 2위 SM, 3위 와이즈 엔터테인먼트, 황정훈 과장은 1위 IHQ, 2위 키스트, 3위는 SM입니다.
네, IHQ가 강세로 두 분이 1위로 꼽아주셨습니다. 어떤 종목 1위 갈까요? 예, IHQ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IHQ 같은 경우는 다들 잘 아시는 사이더스라는 회사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이더스 같은 경우는 원래는 배우 매니지먼트를 주로 했고, 그 다음에 과거에 GOD를 키우면서 유명해졌던 기업인데요. 이 업체 같은 경우는 드라마나 예능 제작에서부터 해서 음원까지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를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지금 현재로는 뭐 장혁이나 황정음 같은 연기자들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이제 인수한 큐브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앞으로는 이 IHQ의 성장을 할 수 있는 가장 좀 높은 그런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장 끝나고 이제 IHQ의 이제 작년에 인수한 큐브 엔터테인먼트가 우리 그쪽이랑 해가지고 이제 합병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큐브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합병을 해서 상장을 하게 되면은 이 큐브 엔터테인먼트의 가치가 IHQ로 이제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IHQ의 자산 가치도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작년에 인터파크 IMT를 상장하면서 인터파크가 굉장히 많이 갔던 경험이 있는데요. 같은 스토리예요? 같은 스토리로 보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IHQ가 갖고 있는 큐브 엔터테인먼트 자회사를 올리게 되면서 그에 따라서 상장 언제 해요? 상장이 원래는 2015년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근데 지금 그 공시를 제가 확실히 못 보고 와가지고 일단 10월 말입니다. 상장 예정일이 네. 올해 10월 말. 예, 10월 말로 봤습니다. 10월 17일. 그래서 오늘 IHQ 1등 예. 황 과장님. 원래 올 이제 연말에 저도 예. 비슷한 이유로 IHQ 준비를 했었는데요. 오늘 네네. 공시는 날지 몰랐고요. 네. 예, 10월 17일로 오늘 주가가 7% 올라서 딱 3,000원. 네, 키스트는 4,000원. 예, 사실 뭐 키스트도 동전주였어요, 연말에. 900원 이럴 때 4배 갔어요. 키스트보다 IHQ가 더 많이 간다는 말씀이시죠? 예, 일단 산술적으로 숫자로 딱 떨어지시는 분들, 투자 예.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지금 분이잖아요, 황 과장님. 네, 시가총액이 1,200억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50%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큐브 엔터테인먼트 50% 지분인데, 큐브 엔터가 이제 상장하게 됐을 때 엔터 평균 퍼를 적용시키면 대략 800억 정도 나옵니다. 그럼 그건 50%니까 400억이죠. 네. 그럼 대략 산술적으로도 1,000원은 더 올라야 되지 않을까? 4,500원 정도까지. 한 4,000원, 4,500원. 근데 네. 거기에 약간의 오버슈팅이 더하면 5,000원까지. 저는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기무비까지 싶습니다. 더하면? 기무비까지 더하면 넘버 2. 예, 넘버 1은 김수현이지만 넘버 2는 김우빈이고요. 또 네. 드라마를 잘 만드는 업체고 저는 드라마와 예능을 잘하는 업체가 중국 관련 모멘텀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죠. 드라마 오로라 네. 공주 기억하실 겁니다. 오로라 네. 공주와 뿌리 그게 깊은 나루, IHQ. 뿌나, 예, IHQ가 만든 뿌리 깊은 나무는 해외에서 좀 인기가 있었나요? 대장금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그 잠재력을 갖고 있는 업체다. 예, 우리나라에서 데이트를 했던 드라마이고요. 예. 또 김수현을 배출했던 드라마이죠. 뿌리 깊은 나무. 네네. 때문에 충분히 좀 대물의 자격. 뭐 그러면은 뭐 IHQ도 뭐 2배, 3배 예. 예. 뭐 올라갈 수 있는 잠재력은 충분히 있겠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자, 그러면 사마 네트워크스는 어떤가요? 네, 사마 네트워크스 같은 외로운 싸움입니다. 네, 사마 네트워크스 네. 같은 경우는 드라마에 좀 특화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드라마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사마 네트워크스는 자체적으로 스타를 보유하고 있다기보다는 스타 작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뭐 드라마 작가 하면은 누구나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작가가 김수현 작가를 가장 많이 떠오르는데요. 김수현 작가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에서랑 그리고 제빵왕 김탁구의 작가인 강은경 작가, 이 두 스타 작가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드라마에 특화된 작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드라마 제작사입니다. 가장 먼저 설립이 됐던 그런 드라마 네. 제작사인데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드라마 관련된 가장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중국에서도 현재도 드라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도 50부작 정도 되는 드라마 한 편 정도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회당 제작비가 2억 5천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산술적으로 따진다면 뭐 130억 정도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출이 좀 폭발적으로 좀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사마 네트워크스를 1위로 가져왔던 부분이 사실은 엔터 관련주들 중에서 스타를 보유한 엔터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을 사마 네트워크스는 사실 쫓아갈 수는 없는데요. 네. 비교적 다른 엔터주들에 비해서는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저는 엔터주를 개인적으로는 투자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아, 진짜요? 네, 엔터주는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습니다. 이 불안한 부분들 때문에 저는 좀 안정적인 투자를 좀 선호하는 아직 스타일이라. 풋내기 아니세요? 왜 엔터지 이렇게 대물이었는데 왜 네, 안 그래서 하셨어요? 사실 차트만 본다면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들이 많은데요. 네. 네, 그런데 이 고객분들을 사주기가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저는. 네, 그래서 고객분들을 사실은 못 사줘서 굉장히 지금 현재로 본다면 고객분들께 좀 죄송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 좀 안정적이면서도 성장성을 그런 겸비한 네. 그런 엔터주를 보유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충분히 매력적인 주식이 아닐까. 네. 사마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매출도 꾸준하고 그리고 퍼도 19배 정도로 뭐 다른 엔터주들에 비해서 물론 19배가 낮은 편은 아니지만 뭐 그렇게 부담되는 그런 부분들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금일 주가도 좀 많이 올랐고 시가총액도 1,300억 정도라서 1,000억 이상이기 때문에 기관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모로 좀 안정적인 부분들이 좀 많아서 사마 네트워크스 좀 매력적인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풋내기라는 말은 제가 좀 좋아하는 말이에요. 사실 그 단어를. 네. 애칭으로 제가 네, 농담 반 해드린 거고요. 아, 근데 지금 그 엔터주를 저희가 3월에 토론했을 때 1등이 IHQ, 2등이 사마 네트워크스였는데 IHQ는 그 이후에 한 15% 올랐고요. 사마 네트워크스는 거의 2배 가까이. 네. 1,700원에서 지금 3,200원이니까 1,500원이었으면 딱 2배 넘는데 2배 가까이 주가가 올랐어요. 사마 네트워크스 그때는 저 이랬거든요. 작가? 그럼 갈까? 뭐 특별한 뭐 드라마가 빵 터진다든지 스타가 나온다든지 이런 게 아닌데 주가는 잘 갔어요. 많이 올랐어요. 뭐가 1등 가야 될까요? 예, 근데 엔터주는 역시 뭐 실적, 뭐 꾸준하게 안정된 실적 이런 것에 프리미엄을 주는 게 아니라 예. 스타성에 좀 프리미엄을 주는 요소라 보여지고요. 네. 아까 뭐 김수현 뭐 자꾸 뭐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뭐 김수현의 그런 히트 드라마, 히트 뭐 영화 이것으로 인한 그 파생되는 그 이후의 그 무궁무진한 수익들 이런 것에 대한 프리미엄이라 보여지거든요. 네. 사마 네트워크스는 그게 좀 부족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2등 했어요, 그때 우리. 예.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예. 저는 엔터주를 이 중국 소비주와 연관을 시켜서 이제 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 중국 일종의 이제 중국 소비 테마로 또 엔터주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우리 한국 소비는 누가 합니까? 소비 누가 제일 많이 하죠? 엄마죠. 예, 아줌마. 그리고 아줌마, 엄마. 한국의 아줌마를 잡아야 되고 특히 돈 있는 아줌마라면 강남 아줌마가 되겠죠. 강남 아줌마를 잡아야 됩니다. 애칭이죠? 강남 엄마. 예. 근데 일본도 와타나베 네. 부인, 예, 한국은 강남 아줌마, 중국은 뭐 다마라고 하더라고요. 그 아줌마 소비를 잡아야 되는데 시청률도 아줌마가 잡고 있잖아요. 시청률을 올리려면은 그 드라마, 아줌마한테 꽂히는 스타, 그것으로 인한 파생되는 수익. 지금 중국의 자동차 진출한 해외 업체들, 폭스바겐이나 BMW, 김수현과 이민호를 지금 모델로 기용하고 있습니다. 네. 샘소나이트 가방 같은 경우 김수현 모델로 기용했더니 70%가 올해 예상 수익이 70%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파생되는 수익의 프리미엄이기 때문에 네. 뚜레쥬르는 뭐 말해 못하겠어요. 뚜레쥬르도 뭐 뚜레쥬르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었는데 오늘 네. 말씀 들으니까 더욱더 확신에 차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네. 중국 뭐 우리나라 아줌마를 우리 엄마를 잡아서 예. 유아인 씨는 어디 소속사예요? 그럼 상장이 안 돼 있나요? 네, 상장 안 돼 예. 있군요. 넘버 원이 이제 김수현, 넘버 투가 김우빈, 넘버 5까지 정한다면 이민호와 유아인과 뭐 이정석? 이 정도가 될까요? 네. 예, 그 정도 스타성을 갖춘 그리고 그런 드라마나 이런 방송 콘텐츠 아줌마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드라마를 잘 만들 수 있는 업체가 대물이다. 그러면 IHQ 계속 송주님도 예. 미실 생각이시죠? IHQ가 굉장히 예. 좋고요. 그 다음에 사마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데요. 실적도 진짜 굉장히 안정적이어서 안 움직입니다. 실적이. 그래서 실적의 변동이 거의 없어서 그게 좀 문제성이 좀 있는데. 근데 IHQ가 생각보다 주가가 그렇게 탄력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이제 탄력적이지 않았는데 이제부터 탄력적이 될 이제는 겁니다. IPO 구체적인 예.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기대된다. 자, 1위 올릴게요. IHQ. 2위는 사마 네트워크스. 3위는 어떤 종목 갈까요?
3위는 김수현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키스트 안 올릴 수가 예,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키스트도 예, 드라마 잘 만든 회사고요. 이번에 또 응급남녀 그 응 시리즈 TVN의 응 시리즈 응급남녀하고 신의 선물이든가요. 그 드라마 퀸 이보영이 네. 나왔던 예, 흥행에는 좀 실패했었는데 그런 드라마들 아신의 선물이 잘 안 됐어요? 시청률이 재밌던데. 10% 시청률이 10%를 못 넘었으니까. 아, 의외네요. 다만 뭐 네. 해외에서 또 새로운 반응을 보일지는 뭐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예측이 불가능하잖아요. 예. 아니 러닝맨에도 그 이광수 씨인가요? 그분이 그렇게 인기 있는지 그것도 참 의외잖아요. 예, 런닝맨 같은 경우가 네. 지금 중국에서 인기 있는 두 개의 예능이 아빠 어디가랑 런닝맨이거든요. 시청률이 거의 한 4%, 뭐 2에서 4% 우리 나온다는데. 초등학생들도 다 생일 때 예. 러닝맨 놀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요새. 두 개가 저도 제 취향에 예. 맞지 않는데 참 예, 엄청난 히트를 지금 치는 그런 예. 예능들이고 그런 중국의 입맛에 딱 맞는 키스트가 어떤 중국의 기업에 투자를 유치한다. SM은 바이두와 손을 잡았는데 그에 따른 주가가 상응하는 어떤 탄력은 뭐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은 좀 그랬던 것 같은데 키스트가 만약에 텐센트와는 안 됐지만 그런다 하면 그것도 좀 하나의 잠재력이 될 수 있나요? 그죠. 뭐 예. 어떻게 또 다른 앞으로 뭘로 갈 수 있을까요? 키스트의 주가가. 저는 근데 키스트보다는 SM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대형 엔터주가 다시 그죠. 대형 발등할 수 엔터주기도 있다? 하고 지금 최근에 엑소 그 멤버 한 명이 그 탈퇴를 하면서 문제가 생겼는데요. 네. 과거에 슈퍼주니어도 그 한 명 한경 씨인가요? 그분이 탈퇴하면서 한번 출렁이었던 적도 있고요. 동방신기가 해체하면서 출렁이었던 적도 있고요. 근데 그거는 다 단기적인 현상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M 또한 이번 엑소 한 명이 탈퇴한 것도 어느 정도 그냥 단기적인 조정에 불과하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은 작년에 100만 장 엑소 돌파했고 네. 올해 벌써 한 70만 장인가요? 지금 중독이 70만 장 나와 있는데 네. 100만 장 무난하게 돌파할 것 같으면 2년 연속 100만 장씩 돌파한다면 굉장한 기록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SM의 주가가 2012년도에 7만 1,0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이때는 엑소 효과는 아니죠. 그죠. 소녀시대 효과였나요? 그때는 뭐 그런 일본에서. 예, 그런 것들이 많았고요. 네, 그전 엑소 효과가 아직 주가에 아주 크게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직은 네. 많이 나온 거라고 저는 보고 있지는 않는. 중국에서의 반응. 자, 지금 SM은 46,000원 올해 들어서 한 4% 상승을 했습니다. 자, 윤대리님 어떤 종목? 네, 3위 SM이 좀 밀어주시겠어요? 저는 키스트와 SM을 비교한다면 SM이 좀 더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라인업 YG 가지고 오시지 않으셨나요? 제가 YG 가 가지고 YG 네. 3위. 네, 저 SM 3위로 가져왔는데요. 네네. 라인업 자체도 다양하고요. 뭐 공연 수입 그리고 음반 수입 뭐 여러 가지 좀 그런 수입이 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사실 키스트 쪽에서는 김수현 1인에 대한 굉장히 좀 기대감도 많고 폭발적인 성장세도 가지고는 있지만 SM이 좀 더 안정적으로 그리고 최근에는 엑소 이슈가 좀 반영이 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SM 전체의 펀더멘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SM이 좀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3위는 SM 올리도록 할게요. 자, 엔터주 드라마냐, K-팝이냐. 네, 드라마 쪽에 조금 더 힘이 실렸고요. 그리고 1위 종목 따라서 IHQ 올라왔습니다. 2위는 사마 네트워크스고요. 3위는 SM입니다. 네, 이 밖에 종목이 또 의외로 잘 갈 수 있어서요. 엔터주는 이것저것 다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내일 이 시간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